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런지 PD입니다.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본 경험이 있다면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성이 마음에 들면 성능이 부족해 보이고 성능이 충분히 마음에 들면 무게가 다소 나가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노트북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더하다 보면 무게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에 휴대성과 퍼포먼스는 양립하기 어려워서 휴대성을 중시하는 경량 노트북 라인업이 있고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이 따로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에이서의 스위프트X SFX14 41G 맥스 모델은 휴대성과 퍼포먼스가 모두 만족스럽게 나온 노트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스위프트X 14라고 부를게요. 스위프트X 14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AMD의 라이젠 4세대 5000 시리즈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입니다. 라이젠 5 5600U 또는 라이젠 7 5800U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녀석은 라이젠 7 5800U를 탑재하고 있어요. AMD 라이젠 5000 시리즈를 보면 라이젠 3에 5300U와 5400U, 라이젠 5에 5500U와 5600U가 있고 라이젠 7에 5700U와 5800U가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모두 라이젠 4세대라고 부르지만 5300U, 5500U, 5700U는 이전 세대 젠2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선판이고 5400U, 5600U, 5800U는 최신 젠3 아키텍처 기반의 프로세서입니다. 스위프트X 14의 주요 스펙을 빠르게 정리해보면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5800U CPU, RTX 3050 Ti GPU, 온보드된 LPDDR4X 16GB 램, PCIe 3세대 512GB NVMe SSD, 14인치 F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 58.75Wc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변동이 심한 편이라서 범위가 넓은 편인데 2021년 9월 기준으로 라이젠 5 5600U를 탑재한 모델이 11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라이젠 7 5800U를 탑재한 모델이 140에서 15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AMD 라이젠 프로세서를 탑재한 에이서 노트북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난 4월에는 직접 구매한 아스파이어 5를 리뷰하기도 했었고 서브 노트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서 노트북을 볼 때마다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디자인이 평범해서 세련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스위프트X 14 역시 디자인은 그저 그래요. 색상은 골드라고 해서 전체가 다 골드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박스를 열었지만 특이하게 커버와 힌지가 있는 부분까지만 골드가 들어가고 키보드가 있는 쪽의 색상은 실버입니다. 그리고 힌지의 움직임을 보면 에어그리프트 힌지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발열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한 경향이 있고 타이핑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고 있는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나 골드와 실버가 가지고 있는 투톤 컬러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스위프트X 14의 크기는 가로 32.28cm, 세로 21.22cm, 두께 1.79cm로 14인치 노트북에서는 평범한 수준이고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1.4kg이 나옵니다. 1kg 내외의 초경량 노트북들보다는 조금 더 무겁지만 경량 노트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휴대성은 좋은 편이에요. 노트북을 옆으로 돌려서 측면 포트를 살펴보면 왼쪽에 전원, USB-C, HDMI 2.0, USB-A 포트가 차례대로 있고 오른쪽에는 오디오 콤보 잭, USB-A 포트, 켄싱턴 락 슬롯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포트 개수만 따지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USB-C 타입 포트가 PD와 DP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위프트X SFX 14 41G 맥스의 퍼포먼스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총점 9259점, 그래픽스 스코어 9996점, CPU 성능을 의미하는 피직스 스코어 23575점이 나왔고 타임스파이는 총점 4140점, 그래픽스 스코어 3793점, CPU 스코어 8597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를 보면 RTX 3050 Ti의 그래픽 점수가 제법 쓸만하고 AMD의 라이젠 7 5800U의 CPU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 점수가 좋아서 CPU의 인코딩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도 반복적으로 돌려봤는데 싱글코어 점수가 1400점대, 멀티코어 점수는 만점대가 나오더라고요. 이어서 긱벤치 5도 반복적으로 돌려보면 싱글코어가 1400점대가, 멀티코어가 8000점대가 나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통해서 AMD의 라이젠 7 5800U CPU가 싱글코어 점수도 준수하지만 8코어 16스레드가 만들어주는 멀티코어 점수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멀티태스킹 성능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성능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D마크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 98.8%의 안정성을 보여줘서 스로틀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에 벤치마크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이 정도 점수를 보여드리면 성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게임 내 FPS의 변화와 CPU와 GPU의 온도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롤은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프레임이 150에서 1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177fps, 하위 1%가 128fps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프로세서의 온도 CPU가 73~4도, GPU가 67도 정도입니다. 오버워치 역시 가장 높은 그래픽 설정 단계인 최상으로 게임을 했고 프레임이 8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89에서 90fps, 하위 1%가 76에서 77fps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CPU가 73~4도, GPU가 68도 정도로 롤과 비슷하더라고요. 세 번째 배틀그라운드는 렌더링 크기 90, 시야 FOV 90, 그래픽 설정 울트라로 테이고맵에서 게임을 했는데 프레임이 4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53fps, 하위 1% 34fps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CPU가 72도에서 74도, GPU가 69도 정도예요.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을 중간으로 낮춘 상태에서도 플레이를 반복했는데 프레임이 7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76에서 78fps, 하위 1%가 50fps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온도는 CPU가 75도 내외, GPU는 70도 내외입니다. 종합적으로 1.4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경량 노트북임을 감안하면 라이젠 7 5800U CPU와 RTX 3050 Ti GPU가 만들어내는 게임 성능이 충분히 훌륭한 거죠. 롤, 오버워치 매우 잘 즐길 수 있고 배틀그라운드는 울트라 옵션이 약간 버거운 느낌이 있지만 옵션을 조금만 조정하면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의 내부 온도가 60도대 후반에서 70도대 초중반이니까 충분히 준수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부 온도가 괜찮은 편이니까 외부 발열도 체크를 해봤는데 먼저 3D마크의 타임 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위 온도가 최고 39도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1시간 이상 한 상태에서도 측정을 해보면 키보드 위 가장 뜨거운 곳이 44도대까지 올라갑니다. 노트북 발열을 체크하다 보면 45도 이상 50도가 넘어가는 제품들도 종종 있으니까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상태에서 45도가 안 되는 온도를 기록하는 것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키보드 위의 온도가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손끝의 감각이 민감한 분들은 조금 뜨겁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정도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열에 대한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게임을 할 때 약간 따뜻하다 정도까지 느꼈고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 괜찮더라고요. 외부 발열에 이어서 쿨링핀에 최대로 돌 때 노트북 바로 위에서 소음을 측정해 보면 49에서 50dB 정도가 나옵니다. 게임을 할 때 이 정도 소음을 기록하는데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이쯤에서 하판을 열어서 보면 한 개의 쿨링팬과 두 개의 히트파이프로 구성된 쿨링 시스템이 눈에 띄는데 잠시 하판을 가져와서 보면 통풍구가 있는데 공기가 하판 통풍구로 들어와서 쿨링팬을 거쳐서 힌지가 있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SSD, 가운데는 58.75W씩 배터리가 넓게 자리 잡고 있고 배터리 양옆으로 스피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에이서 스위프트 X14는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14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영상을 보면 화질이나 색감의 표현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상태를 확인해보면 색 재현율에서 sRGB 99%, NTSC 71%로 우리가 흔히 이 정도 디스플레이는 되어야 쓸만하다고 하는 기준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 측정 결과도 보면 100%에서 393니트까지 나오고 75%에서 314.5니트, 50%에서 234.1니트가 나오니까 햇빛을 바로 받지 않는 이상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한글 83키 풀 사이즈인데 타건감이 다소 애매합니다. 타건 깊이가 다소 얕은 편이라서 타이핑할 때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14인치 노트북이 방향키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은 대부분 비슷한데 이 녀석은 특히 작은 편이라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나마 키 간격은 충분해서 타이핑 시 오타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키보드 아래에 있는 터치패드는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스위프트 X14는 58.75W씩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화면 밝기 100%, 볼륨 20으로 유튜브 4K 영상을 재생해보면 거의 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하고 있는 노트북은 영상 시청 시 외장 그래픽카드가 전력을 계속 소모하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평소에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치 관리자에서 외장 그래픽카드를 강제로 중지해 놓으면 사용시간을 훨씬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AMD의 라이젠 7 5800U CPU에 내장되어 있는 라디온 그래픽스 GPU가 꽤나 괜찮거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소는 오디오입니다. 스피커가 하단 양쪽으로 두 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음질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음량을 조금 키워봐도 소리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용해보면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워서 사용하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하네요. 에이서의 스위프트-X, SFX14 41집 X는 평소에 AMD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AMD CPU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노트북입니다. 학생, 직장인, 개인 사업자 할 것 없이 누구나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휴대성과 퍼포먼스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노트북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데 스위프트-X14는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에 상식을 깨는 노트북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키보드나 오디오, 외부 디자인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CPU 옵션에 따라서 110만원 정도에서 14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임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훌륭합니다. 특히 AMD의 젠3 아키텍처 기반의 4세대 라이젠 CPU를 사용해보면 분명히 만족할 겁니다. 5800U도 괜찮고 5600U도 충분히 좋아요. 혹시나 스위프트-X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답글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정말 많이 담았어요. 두 번 봐주셔야 돼요.